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거 하나 좀 살펴보고 가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중고 거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고나라나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중고 거래를 꽤 반복적으로 하면서 고가 제품들을 거래를 하게 되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세금 신고도 없이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중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도대체 이제 몇 번을 팔아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얼마를 팔아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꽤 많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고거래에 대해서 탈세에 대한 의견이 뭐 계속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들 중에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판매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두 번 뭐 중고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소매업을 하거나 도매업을 하는 분들하고 비슷한 물품과 비슷한 대가를 받고 사는데 완전히 세금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런 것들도 해당되면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를 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들도 지켜야 되는데,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 거래하는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똑같은 사업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의무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했어요. 법을 개정해가지고 요게 뭐냐면 부가시세법인데요. 다 읽어보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요 중고 거래를 운영하는 중고나라나 아니면 번개장터가 됐던 아니면 당근마켓이 됐던 요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거기서 거래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무를 여기서 줬어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게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의무를 부여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다 제출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거래 내용을 다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수많은 내용을. 그래서 뭔가 기준을 가지고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뉴스를 보면 국세청은 이제 플랫폼 업계하고 합의해서 이 제출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대외비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건의 중고 거래로 혹은 얼마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 자료를 제출했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료 제출 기준도 그런데 과세 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부터는 뭐 과세를 할 거냐, 아니면 얼마 이하는 뭐 면제를 시켜줄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고 해요. 근데 여하튼 간에 거래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과세는 하겠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분명히 과세를 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과세를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를 보면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간이가세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을 4,800만 원으로 기준을 잡잖아요.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도 이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도 면제를 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형평성이 문제라 그러면 요런 기준을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신 판매업을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근데 이 통신 판매업 신고를 연으로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이 신고 자체를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아마도 요런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금액과 이 정도 건수에서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인 거죠. 뭐 정확한 거는 아닌데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이 예상하는 수준이 요렇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자료 제출 기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과세를 하겠다는 기준도 그렇고,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인 거고요. 요게 이제 확실해지려면 올해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거냐. 그래서 그 신고 자료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게 왜냐하면 매출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매입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중고거래 특성상 매입을 했다가 팔게 되면 오히려 더 매입가액이 높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얼마가 이익이 남는지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봐야 될 거고, 실제로는 이 자료 제출 기준으로 내년에 세금 신고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거를 분석한 다음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도 지금 중고거래를 뭐 반복적으로 그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명확한 기준은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료 제출을 한다 그래서 바로 이 금액 자체가 과세가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분석 자료가 쌓여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명확한 기준을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중고 거래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있다면 분명히 과세를 하긴 할 거예요, 앞으로. 따라서 사업적으로 여기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중고 거래를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 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금 신고도 적법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게 여러 문제 발생 소지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중고 거래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개인한테 매출이나 매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적격 증빙 문제도 이게 증빙이 없으면 뭐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는 못 받을 뿐더러 종합소득세도 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뭐 계약서가 됐던 계좌 이체 내역이 됐던 뭐 다른 증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계속 뭐 몇 년 오랜 기간 쌓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맞게 되면 금액이 생각보다 매우 클 수 있게 되겠죠.